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여기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 혁신 모델 사업으로 선정돼 민간 개발이 아닌 리츠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리츠 방식은 별도 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에 익산시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군산시장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4월쯤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12명이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도 본격 선거전을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대상으로 익산역을 선정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민간 개발이 아닌 리츠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리츠 방식은 별도 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에 익산시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고집하며 15년째 제자리 걸음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희망 고문의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대형 상업시설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익산역은 번번이 민간 개발이 좌초돼 15년째 제자리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익산역을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혁신모델은 대형 상업시설 중심에서 벗납니다. 대신 청년과 실버 세대를 위한 주택과 의료시설, 생활 SOC, 관광형 복합시설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국토연구원이 전반적인 컨설팅을 맡아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특히 개발 방식은 민간 개발을 탈피해 리츠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고 임대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은 익산시를 포함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사업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익산역 개발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과거에 민간사업자 방식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리츠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희망고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역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익산역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민간 자본에 의지한 개발은 어렵다며 이제 공적 자금을 적극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익산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현재의 모습과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민간 개발에 의지하다 시간만 허비한 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새 방식으로 바꾸고 공기업이 참여한 법인 설립이 추진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계획에 대해 불분명하다며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새만금 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통해 매립한다고 계획했는데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며 애매모호한 상태로 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만금은 30년 넘게 지연된 국책사업으로 반복된 계획 변경과 구조적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을 고려해 새만금 신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 갈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새만금 신항을 관습적으로 기본계획 안에 넣었지만 기본계획은 행정구역과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 개발청 업무보고에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 매립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져 과감하게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새만금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새만금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만금은 지난 2017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해외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식품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필요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중동 등 신흥 유망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도내 대학들이 거점 국립대 육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당면한 문제에 공감하며 거점 국립대를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 연구대학 구축과 인공지능 융합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약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호원대 등 10곳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자영업자 은행 대출금이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 전체 대출금이 5년 만에 19조에서 29조로 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빚을 내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3년 12월 27만 6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월 24만 6천 명까지 하락했습니다.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9월과 10월에 발생한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내 3,600여 농가에 이달 중으로 복구비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추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북은 9월과 10월 누적 강우량이 평년보다 5배가량 많은 평균 621mm를 기록했으며 피해 면적은 4,300여 헥타르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산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 4월쯤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진희환 전 시의회 의장이 첫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 가운데 처음으로 진희환 전 시의회 의장이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정희 도의원도 출판기념회에 이어 16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군산시장 입지자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2명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않았지만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문승우도 의회 의장과 강태창도 의원, 김영일, 나종대 시의원도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이성일 전 도의원,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 문택규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 최광규 변화와 혁신포럼 대표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지자들이 난립하는 배경에는 민주당 내부의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당내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민주당 경선 룰도 후보 난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조별 경선이 도입되고 본 경선은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탈락 후보들의 지지 향상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오지성 목사가 출마를 고심 중이고 조국혁신당은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 무소속으로는 나기학 전도 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면서 군산시장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익산 출신 조배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게 12.3 내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공개 질의서를 조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공개 질의서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와 윤석열 및 극우 내란 세력과 정치적 단절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조 의원이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극우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익산의 군경묘지 2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전사자들이 안장된 팔봉과 여산 군경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와 협의를 거쳐 부대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도내 벼 깨씨무늬병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17,028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2만여 헥타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이 병은 지난 가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 지역 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남원 주생면의 한 유경종개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올해 동절기에 도내에서 발생한 첫 사례가 됩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무인 공격기 MQ-9 리퍼 기체를 최근 회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한국 해군과 해경의 협조로 리퍼 기체를 인양해 육지로 옮겼습니다. 미군은 파손된 기체를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고는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가 상시 배치된 지 2달여 만에 발생한 첫 사고입니다. 군산시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해 연간 2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년부터 2년간 21억 원을 들여 노후 가로등 4천여 등을 LED로 교체한 결과 연간 2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됐습니다. 한편 시는 18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가로등 3천 등을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 만족도가 8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002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상반기에는 85%가 만족을, 하반기에는 8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3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작해 24년부터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혼부부 수가 줄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수는 26,859쌍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614쌍, 2.2%가 줄었습니다. 도내 신혼부부 중 맞벌이는 전체의 43%인 11,573쌍이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34%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도내 정치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와 정읍, 남원, 진안, 임실 등 4개 시군 의회는 15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주 지역 통합 반대 단체들이 정부의 전주, 완주 통합 논의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는 15일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는 군민의 명확한 의지를 반영해 통합 논의를 공식 종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동의 없는 통합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술에 취해 식당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과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인근의 한 식당에서도 욕설을 했다가 식당 주인에게 제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세아베스틸과 석도 국제회리가 군산시에 성금과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두 기업은 15일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세아베스틸이 성금 3천여만 원과 전기 매트 150개를, 석도 국제회리가 성금 4천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시는 기부된 성금과 물품을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내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식료품 꾸러미는 주 2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복 나눔마켓에서 제공됩니다. 꾸러미에는 2만 원 상당의 즉석밥과 라면 등이 담기며 하루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이 전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수도산 그림책 숲도서관에서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20주간 운영된 어린이 그림책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그림책 10권을 선보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사기 명장인 제이미 박과 방송인 김병만 씨의 도자기 전시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시회는 20일부터 엿새간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제주도 흙으로 빚은 2천여 점의 도자기가 선을 보이게 되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소외 계층에게 후원됩니다. 군산 철길숲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나비스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철길숲은 폐철길을 활용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2년부터 3년간 160억 원을 들여 2.6km 구간의 철도 유휴 부지에 녹지와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나비스 우수 콘텐츠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 시상식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팔봉동의 통장협의회장 부부가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박황우, 윤영수 부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고 매월 꾸준히 기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군산시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까지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군산의 한낮 기온 9도, 익산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주 후반까지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